안녕하세요. 윈드미어 부동산의 김현숙입니다. 자, 작년에 저희가 대망의 꿈을 안고 부동산 마켓이 좀 활발해지리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고이자, 높은 이자와 그 다음에 매물 증가로 인해서 후반기에 굉장히 애들을 먹었어요. 셀러들이 집을 팔지 못하는 셀러들도 많았고, 그 다음에 바이어들은 이자율이 높기 때문에 집을 살 수 있는 능력인 바이어들이 많이 없어서 그 부동산 마켓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데이터에 보면은 워싱턴주에서 일하시던 부동산 에이전트들의 한 반 정도가 다른 잡으로 이직을 했다라는 그런 데이터가 나와 있을 정도로 부동산 마켓이 힘들었었어요. 자, 그러면 올해 2025년도에는 시애틀 부동산 마켓이 어떤가 하는 거를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죠. 그 전체적으로 지금 시애틀 쪽만 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전체적으로 뭐랄까 전국 US 네이션와이드로 지금 나와 있는 미디어에서 나와 있는 내용들을 제가 이제 간추려서 설명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죠. 일단 모기지 이자율은 이렇게 23년 10월 달에 거의 8%까지 올라있던 모기지 이자율이 컴다운 해가지고 지금 올해는 6에서 6.8% 정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거라는 그런 얘기예요. 많은 바이어들이 모기지 이자율이 너무 높아서 6% 미만으로 되면 내가 집을 살 수 있다 하고 기다리는 바이어들이 많은데 지금 여러분들이 예측하는 것으로 보면 6% 미만으로는 내려오지 않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new normal rate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고 내가 집을 조금 모기지 이자율이 내린 다음에 집을 내놓겠다라고 하시는 셀러들이 많았는데 더 이상 내리지 않으니까 셀러들도 이제 움직이기 시작을 하세요. 그래서 집을 이제 내놓으려고 하시는 분들도 많았고, 그 다음에 올해에는 더 이상 기다리다가 이제 집을 이제 지금은 내놔야겠다고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특히 이제 제 손님들도 1월 달, 2월 달에 집을 내놓기 위해서 준비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매물이 증가하게 되면은 셀러는 집을 내놓고 바이어는 집을 사게 되고, 그래서 거래량이 작년보다는 한 10% 정도가 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되면 부동산 에이전트들은 좋죠. 자, 그런데 가격은, 집 가격은 이미 팬데믹 때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집 가격이 계속 이렇게 올랐기 때문에 높은 가격과 그 다음에 높은 이자율로 바이어들이 그렇게 아주 확 달겨들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전에 같으면은 한 매물이 하나가 나오게 되면 어퍼가 10명, 15명 들러붙어서 20만 불, 30만 불 높게 팔릴 수도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게는 안 되고 아주 이렇게 심한 경쟁이 붙을 것 같지는 않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가격은 주춤할 거란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들 중에서 저한테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올해는 집값이 떨어진다는데 그렇지 않나요? 떨어지지는 않고 올라가는 것이 한 4 내지 5% 정도로 전국적으로는 그렇고, 시애틀 같은 경우에는 한 2% 플러스 마이너스로 오를 거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주춤 아주 그렇게 해가 반짝 뜨이는 그런 2025년도는 아닐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요거 내용을 조금 더 이제 제가 이렇게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도록 하죠. 집 가격을 정하는 것 중에서 가장 큰 팩터가 되는 게 이제 모기지 레이트예요. 모기지 레이트. 팬데믹 때는 3% 미만으로 모기지 이자율이 되던 것이 이제 그것으로 인해서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이 높다가 보니까 2023년 10월 때 이자율을 이렇게 높여서 모기지 이자율이 높아갔죠. 그러다가 23년 10월서부터 이자율이 조금 내려가면서 이제 안정세를 취하다가 지금 한 6.5% 정도까지 내려와 있어요. 있는데
지난 12월 19일인가 때 연준에서 이자율을 한 번 더 내린다 그랬어요. 그래서 많은 바이어들이 그러면 이자율을 내리면 모기지 이자율도 떨어지겠지 하고 요거를 지나고 나서 집을 내놓겠다는 분, 그리고 요거를 지나고 나서 집을 사겠다라고 하는 바이어들이 꽤 많았어요. 저도 굉장히 기대를 했거든요. 요때 한번 기회를 잡으면 되겠다 하고 아주 귀를 쫑긋하고 있었는데 웬걸 연준의 기준금리를 내렸는데 0.25%를 내렸어요. 내렸는데 오히려 모기지 이자율은 슬슬슬슬 더 오르고 있어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2025년도에는 그렇게 모기지 이자율이 낮아질 것이 아니고 점점 더 올라갈 거라는 그런 예측을 하고들 있습니다. 예. 올해는 집값이 떨어진다는 소문이 많은데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지금 제가 데이터를 한번 뽑아봤어요. 한인분들이 많이 사는 벨뷰, 리누드, 페더럴웨이, 타코마 쪽에 지금 주택 중간가 그래프를 제가 봤는데 하긴 가장 핫하다고 하는 벨뷰 쪽을 봤더니 2022년 3월 달에가 이제 가장 집 가격이 올랐던 때죠. 이때는. 그때의 벨뷰의 중간 가격은 거의 200만 불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것이 쭉 하다가 2023년 봄에 바닥을 치고 슬슬슬슬 올라와서 지금 현재는 벨뷰의 중간 가격은 173만 불. 그 다음에 리누드의 중간 가격은 80만 불. 작년보다 3%가 떨어졌어요. 벨뷰는 작년보다 4.8%가 올랐고 페더럴웨이는 중간가가 63만 6천에 작년보다 6%가 올랐고 타코마는 49만 8천 불에 작년보다 9%가 이렇게 올랐어요. 자, 그렇게 해서 지금 거의 고점까지는 오지는 못했지만 서서히 집 가격이 그래도 오르고 있는 중이다라는 거를 아시면 되겠습니다. 예, 어떤 온라인에 유튜브를 올리신 분 보니까 그분은 2025년도에 하우징 마켓이 크래시 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정확하게 데이터가 지금 시애틀의 마켓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거를 보시고 정확하게 결정을 하시는 게 좋겠어요. 자, 이것은 벨뷰뿐만이 아니고 벨뷰, 이사과, 레드먼드, 커클랜드 이쪽 이스트 사이드의 집 가격을 보면은 지금 2015년, 16년서부터 계속 이렇게 해가지고 가장 많이 올랐던 것이 21년 팬데믹 때에 21년에는 거의 35%까지 올랐죠. 35% 올랐는데 지금은 오르는 율이 조금 줄어들다가 이 이스트 사이드는 23년 11월하고 24년 11월하고 비교해서 지금 10%가 올랐다는 얘기예요. 조금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는 있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꾸준히 오른다는 얘기예요. 시애틀은. 자, 스노우미시 카운티, 한인분들이 많이 사시는 리누드, 에드먼즈, 바틀 이런 쪽에 스노우미시 카운티도 보니까 지금 가격이 15년, 16년 해가지고 점점 오르다가 21년 팬데믹 때에는 23%나 올랐죠. 그러다가 정상적으로 이제 조금씩 오르는데 스노우미시는 보니까 24년, 11월 24년하고 11월 23년하고 비교해서 8%가 올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유튜브에 나오는 25년도에 하우징 마켓, 시애틀 하우징 마켓이 크래시 할 것이다 라는 것은 이 데이터에 의하면은 그거는 맞는 소리가 아닌 것이 되겠습니다. 자, 요 지도는 제가 무엇을 뽑았냐면 12월 26일자에 90에서 100만 불 매물이 어떻게 지금 내가 100만 불짜리 집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능력이 있는데 어떤 분이 나는 커클랜드 쪽에서
90만 불짜리를 찾겠다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찾아봤는데 90만 불 가지고서는 이 동네에선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90에서 100만 불짜리의 집을 이스트 사이드에서 찾으려면 이거는 살 수가 없어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90에서 100만 불, 예를 들어서 100만 불짜리 집을 사겠다 그러면 지금 나와 있는 게 여기는 꽤 많이 나와 있죠. 근데 이스트 사이드에는 적어도 130만 불은 가져야지 여기에서 3베드룸 단독주택을 사실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러한 그 타주에서 오시는 분들 아니면은 처음 first home buyer들의 경우에 내가 100만 불 살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은 지금 지역을 이쪽 이스트 사이드는 타운하우스나 콘도 정도는 사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만약에 단독주택을 생각을 하시게 되면 지역을 좀 바꾸셔서 이렇게 에드먼드나 리누드 쪽으로 방향을 트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인컴이 내가 100만 불짜리, 90만 불짜리 집을 살려고 하면 내가 얼마 정도의 인컴이 돼야지 그런 정도의 집을 살 수 있는가? 보통 80, 90, 100만 불 돼야지 어느 정도의 이제 지금 단독주택을 사실 수 있는데 요거는 에드먼즈의 질로에 나와 있는 집이었어요. for sale인 집인데 이게 12월 아마 말에 제가 뽑은 데이터예요. 요런 정도의 집이에요. 사이즈는 방 3개, 베드룸 4개, 2,550 스퀘어 핏. 나와 있는 가격은 90만 불에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이 집에 지금 융자를 받으려고 진로에서 모기지를 뽑은 거를 보니까 한 달에 monthly payment가 5,500불을 내야 돼요. 5,500불. 프린시플하고 인트레스트 해가지고 4,575불, 그 다음에 프로퍼티 텍스, 그 다음에 홈오너 듀 그래가지고 나와 있는 게 5,465예요. 자, 그럼 5,465를 내가 monthly 모기지를 내려면 한 달에 요거의 2배. 자기의 인컴이 한 12,000불 정도는 돼야 돼요. 12,000불. 그러면 이거를 12로 곱하면은 1년에 얼마 정도? 한 15만 불 정도 돼야지 내가 이 집을 살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남편 혼자서 벌을 경우에 15만 불 인컴이 돼야 되고 아니면 부부가 일을 할 경우에는 합해서 15만 불은 돼야지 요 정도의 집을 사실 수 있다라는 그런 감을 잡으셔야 돼요. 자, 시애틀이 집값이 상당히 비싸다고들 하지요. 얼마나 비싼가 한번 보도록 하죠. 이거는 데이터가 집 가격하고 인컴 레이셔, 내가 내 인컴의 몇 배가 돼야지 집을 살 수 있는가, 평균 중간 가격을 살 수 있는가 얘기하는 거예요. 봤더니 여기에 나오는 데이터를 보니까 시애틀은 전국 50개 시리 중에서 지금 이게 10번째로 주택가격이 높은 거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시애틀은 자기 인컴의 7배가 돼야지 집을 살 수 있고 가장 비싼 데는 LA 같은 경우는 자기 인컴의 12배 정도가 돼야지 집을 살 수 있다는 얘기고, 그래서 이제 LA 분들이 집 가격이 조금 싼 시애틀로 많이 이사를 오시죠. 샌프란시스코에 있으신 분들도 시애틀로 이사를 많이 오셔요. 자, 시애틀에 계신 분들은 또 애틀란타로 많이 이사를 가세요. 그러니까 애틀란타는 얼마만큼 집값이 싼가 봤더니 자기 인컴의 4.7배만 되면 집을 사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분들이 애틀란타로 이사를 많이 가신다는 얘기예요. 그 정도로 이제 시애틀이 집값이 전국 50개 주에서 10번째로 집값이 높은데 이유 중에 하나는 지난 5, 6년 동안에 시애틀의 IT 업체들이 이제 붐을 이루면서 하이 인컴 피플들이 많이 이쪽으로 오면서 집값들이 많이 올라갔다는 그런 얘기죠. 자,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제가 정리를 해보면 2025년도에 요거는 US 전국에 대한 것부터 우선 말씀을 드릴게요. 전국에 대한 하우징 마켓에 대한 얘기를 하자 보면 모기지 이자율은 대개 6에서 한 6.8% 정도로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고,
그다음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들게 되면 조금 하우징 마켓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관세를 외국에서 중국이나 또는 아시아나 이런 데서 들어오는 수입 물품에 대한 관세를 많이 부과를 해서 그로 인해서 인플레이션, 물가가 상승이 되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하는 일로 인해서 정부 부채가 늘어날 것 같다. 그래서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서 모기지 이자율도 상승을 할 것 같다. 내려올 거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모기지 이자율이 올라갈 것 같다. 모기지 이자율이 올라가면 바이어들은 집 사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하우징 마켓이 그렇게 아주 반짝 해가 나는 그런 거는 아니고 약간 뭐 그냥 흐렸다가 해놨다가는 그런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기존의 주택 거래량은 아무래도 그 셀러들이 이제 집을 내놓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되세요. 이제 기다렸다가 이제 더 이상은 못 기다리겠다 하시는 분들, 아니면 집을 내놓고 타주로 이사를 가셔야 되겠다, 아니면 내가 그 집을 팔고 다운사이징을 해서 이제 작은 데로 줄이겠다 하시는 분들이 집을 내놓게 되죠. 일단은 기존 주택 거래량이 작년보다는 10%가 늘을 것이다 이런 얘기고, 그 이유는 아무래도 경제, 잡마켓이 좋고 그 다음에 경기가 좋기 때문에 이런 스탁마켓이 좋아서 좀 주택 경기에 그런 영향을 줄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주택 중간가는 지금 전국적으로 뭐 전에는 뭐 2021년에는 뭐 20%, 30%씩 올랐는데 이제는 상승해봐야 2 내지 4% 오를 것이다. 이거는 그러니까 크게 기대는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요거에 비해서 시애틀은 23년도에 바닥을 치고 슬슬 올라가서 2025년도에는 시애틀은 지금 진로의 포캐스트에 보면은 진로에서는 1.7%, 시애틀이 1.7% 오를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럼 어떤 사람들은 뭐 떨어질 것이다, 오를 것이다 하는데 누구도 그거는 예측을 못 하는 거죠. 일단 진로는 1.7% 오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 보면은 지금 현재 전체 주택 소유주 중에서 본인이 이 이자율을 6% 미만에 갖고 있는 소유주가 20% 이상이 집주인들이, 셀러들이 갖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를 6% 미만을 버리고 내가 집을 살 때에 더 많은 뭐 6.5%에 할 그런 셀러들이 얼마나 있는가 하는 것이 이제 퀘스천 마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보면은 저희들은 이제 이렇게 집을 누가 이거를 팔았고 누가 사고 하는, 그리고 융자를 얼만큼 받았는가 하는 거를 전부 다 이제 저희들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현금 매입자들이 많아요. 비싼 모기지를 피하고 현금 매입자가 한 10명 중에 3명으로 생각을 했는데 여기를 보니까 2024년대는 26%가 현금 매입자로 나타나 있고, 그리고 요즘 또 하나의 이제 좀 다른 트렌드는 다운페이 할 돈도 이제 모으기가 쉽고, 그리고 뭐 아들이 융자를 받기가 어려우니까 아들하고 아니면 부모하고 같이 융자를 받아서 한 집에 살 수 있는 멀티 제너레이션으로 해서 집을 매입하는 그런 예가 많이 늘었다 그래서요. 그래서 멀티 제너레이션 주택 매입이 17%가 그런 경우에 집을 사는 거고, 요 하나는 또 재밌는 거더라고요. 싱글 여성하고 싱글 남성하고 누가 집을 많이 살까 봤더니 싱글 여성이 사는 비율이 24%고 그 다음에 싱글 남성은 여자들보다 아마 돈 모으는 게 좀 알뜰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싱글 남성들은 11%가 이제 산다고 하는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전체적인 2025년 제가 시애틀 하우징 마켓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2025년은 푸른 뱀의 해 을사년이라고 하죠.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이렇게 뱀, 이거는 푸른 뱀이 아니라 빨간 뱀인데 아마존에서 오더를 했더니 푸른 뱀이 없더라고요. 빨간 뱀밖에 없어요. 그래서 뱀의 해에 여러분들 가정에도 만복이 깃들기를 기원하면서, 그리고 2025년에 김현숙 부동산을 더 많이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